빵집 문을 여는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리에 모퉁이를 돌면 갓 구운 빵의 향이 먼저 인사하고 사람들은 봉투 끝에서 바삭한 소리를 들으며 오늘의 리듬을 맞춥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길고 가늘고 손에 쥐는 순간 프랑스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빵이 있습니다. 바게트입니다. 그런데 이 바게트가 단순히 맛있는 빵이어서 사랑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한 시대의 생활, 노동, 정치, 그리고 문화의 자존심이 모두 겹쳐져서 마침내 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게트가 어떻게 프랑스인의 일상이 되었고 어떻게 세계가 인정한 문화가 되었는지 그 길고도 따뜻한 역사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바게트라는 형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둥근 빵이나 두툼한 덩어리 빵이 당연하던 시절에 왜 프랑스는 길고 얇은 빵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바게트의 기원에는 여러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전쟁과 이동의 편리함을 말하고 또 어떤 이야기는 파리의 도시 문화와 속도를 말합니다. 다만 학계와 자료가 비교적 설득력 있게 바라보는 흐름은 근대의 도시 생활과 제빵 노동의 변화입니다. 20세기 초 프랑스에서는 빵집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생기고 새벽부터 일하던 제빵사들의 작업 리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침 식탁을 맞추려면 빵은 빨리 구워져야 했고 그 해결책으로 더 길고 얇아 열이 잘 통하는 빵이 유리했습니다. 굽는 시간이 짧고 겉껍질은 더 바삭해지고 속은 가볍게 부풀 수 있는 형태가 바로 바게트였던 것입니다. 빵의 모양은 낭만이 아니라 도시의 시계와 노동의 규칙이 만든 형태의 발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게트가 자리 잡는 데에는 단순한 효율만이 아니라 프랑스가 빵에 부여해온 특별한 의미가 크게 작용합니다. 프랑스에서 빵은 배를 채우는 음식인 동시에 사회였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민심이 흔들리고 빵이 부족하면 분노가 폭발하는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시기의 굶주림과 소문, 그리고 빵을 둘러싼 정치의 기억은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먹는 것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매일 사 먹는 바게트는 자연스럽게 생활의 권리처럼 여겨졌습니다. 빵집은 단골의 안부가 오가고 동네의 리듬이 모이는 장소가 됩니다. 바게트를 사러 가는 길은 장을 보는 일이면서 동시에 동네와 연결되는 작은 의식이 됩니다. 바게트가 문화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이 만든 공동체의 온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산업화와 대량 생산입니다. 전후의 경제 성장과 유통의 확대는 빵에도 규격과 속도를 요구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빵이 빠르게 퍼지고 냉동 반죽과 대량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빵집에서 직접 반죽하고 직접 굽는 빵이 점점 줄어든다는 불안이 생깁니다. 바게트는 프랑스의 상징인데 그 상징이 편리함 속에서 맛과 기술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이었지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프랑스의 전통빵에 대한 제도적 보호입니다. 1993년 프랑스는 전통 방식의 빵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른바 전통 바게트가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기준을 세웁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빵은 빵집에서 직접 만들고 재료는 기본에 충실하며 불필요한 첨가물로 품질을 속이지 않는다는 방향입니다. 이 규정은 바게트를 단지 상품이 아니라 기술과 양심의 결과물로 다시 정의합니다. 바게트를 굽는 사람의 손맛과 숙련, 발효를 읽는 감각, 오븐의 열을 다루는 경험이 프랑스의 기술로 자리 잡도록 돕는 장치가 된 것입니다. 바게트의 전성기는 이때부터 단단해집니다. 단지 많이 팔리는 빵이 아니라 지켜야 할 기술과 문화가 함께 붙은 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떠오릅니다. 파리의 아침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신문을 사듯 바게트를 삽니다. 어떤 분은 바게트를 반으로 갈라 버터를 바르고 잼을 바르고 어떤 분은 치즈나 햄을 끼워 샌드위치로 만들고 또 어떤 분은 수프에 찍어 먹습니다. 바게트는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먹는 방식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길쭉한 빵을 나눠주기 쉽고 식탁에서 조각조각 떼어 나누기 쉽습니다. 바게트는 프랑스 식사 문화의 중요한 장면을 만들어줍니다. 한 끼의 시작과 끝을 묻고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게트가 가진 문화적 기능입니다. 맛뿐 아니라 삶의 방식이 빵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가 그 의미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2022년 유네스코는 바게트 빵의 장인 기술과 문화를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게트 그 자체가 박물관 유리관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바게트를 둘러싼 생활과 기술, 그리고 공동체의 전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유네스코가 주목한 것은 바게트 한 조각이 아니라 그 빵을 매일 굽는 빵집의 작업, 장인이 기술을 전수하는 과정, 동네 사람들이 빵집에서 공유하는 일상, 그리고 프랑스 사회가 빵을 대하는 태도까지 포함한 문화 전체였습니다. 이것이 바게트가 문화유산이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바게트는 프랑스의 음식이면서 동시에 프랑스의 생활 방식이었고 그 생활 방식이 세계의 눈에도 특별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게트의 전성기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지 유네스코 등재로 완성된 명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성기란 오히려 위기 속에서 더 선명해진 존재감에 가깝습니다. 도시의 속도가 빨라지고 삶이 간편함을 추구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 확실한 맛과 더 믿을 수 있는 손길을 찾게 됩니다. 바게트는 그 요구에 답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그 가벼움은 결코 대충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반죽의 수분과 발효의 시간, 성형의 긴장감, 칼집의 깊이, 오븐의 증기와 열 꺼내는 타이밍까지 작은 요소들이 겹쳐서 그 한 줄기 빵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바게트는 늘 오늘의 빵입니다. 어제와 똑같을 수 없고 같은 제빵사라도 매일 다른 온도와 습도 속에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바로 장인의 세계이고 그 세계가 프랑스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바게트는 프랑스의 국가 상징이어서 문화유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입니다.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 바게트를 상징으로 만들었고 그 선택을 떠받치는 기술과 공동체의 문화가 바게트를 유산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시작했다는 전설이 있더라도 바게트의 진짜 힘은 거리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빵집 문이 열리는 소리, 새벽의 반죽, 오븐에서 나오는 김, 그리고 바게트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모여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바게트를 보실 때는 그냥 프랑스 빵 하나로만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 길고 얇은 형태 안에 노동의 역사와 도시의 리듬,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고집, 그리고 함께 먹는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 나라가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게트는 조용히 증명하고 있습니다.